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후구강암면외과 신희진 원장. 이유가 아가면외과 교정과 진료하고 있는 김영재 원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수술했던 환자 중에 이제 치료가 교정까지 완전히 완료된 환자를 선별을 해가지고 치료 준비 단계부터 어떻게 치료했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저한테 먼저 오셨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교합에 이가 안 맞으니까 그와 더불어서 얼굴이 길다, 주걱턱이다, 입이 나왔다, 비대칭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말하는 증상 그대로 이제 저희가 다 있다고 봤고요. 저희들 기준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는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거고, 수술 전에 이제 교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수술을 먼저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가장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교합을 맞춰보잖아요. 계속 맞춰보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바이트가 나오느냐. 처음 왔을 때 교합이 이런 상태였어요. 중심선이 틀어져 있고 아랫니가 제대로 안 물리는 상태죠. 일단은 교정과 원장님하고 2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돼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요즘에 수술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든 환자가 수술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교정과 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의견을 구하는 거죠. 선수술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보통 이 단계에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악교정 수술하는 모든 병원에서는 교정과와 외과가 이렇게 같이 협진을 하면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이제 선 수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 여러 가지 CT 자료나 그 밖에 엑스레이 사진, 말씀하셨던 모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수술이 가능하다 혹은 선교정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선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서련이 판단해야 되나요? 교정과 의사가 판단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든 그 결과가 끝까지 가서 유지를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이게 선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선교정을 하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환자분의 어떤 재발적인 성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맞출 수 있는지가 제가 보는 좀 중요한 관점인데, 그래서 결론은 교정과가 더 몰라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수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교정을 맞춰가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뒷감당을 다 하는 거예요, 교정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정과 의사와 미리 얘기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먼저 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또 환자가 한 단계 더 원한 게 뭐냐면 브라켓 교정, 일반적으로 입에 척독 간다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투명 교정의 장치를 가지고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수술 전 상태고 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대비했을 때 확실히 나와 있고 개방교합이 살짝 살짝.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대칭이 좀 많이 남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관절이 좀 많이 돌아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비대칭이 좀 잔존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수술을 해서 턱이 들어갔죠. 아랫니와 윗니의 이 앞니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됐고, 턱 끝은 살짝 뺐네요. 대칭성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거는 입술의 기울기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많이 안 된 거죠. 그래도 측모의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째부터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뒷감당을. 인비절라인 장치를 환자분이 선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장치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인비절라인 장치가 기본적으로 치아를 덮는 형태의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수술을 막 하고 나서 한 달째가 됐을 때는 아직 환자분이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합이 이런 상태였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바로 딱 바뀌는데, 바뀐 교합대로 환자분이 스스로 익숙하게 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비절라인 장치가 치아에 덮어지면 이제는 더 어떻게 무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해가면서
환자분이 인비절라인 장치를 꼈을 때도 저희가 계획했던 그 교합으로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가는 게 치료 성공에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분들께는 처음부터 환자분이 원하신다고 해도 미절란 장치를 저희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어금니 쪽이 좀 떠 있어요. 저 부분들을 장치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더 닫고 그리고 가운데 선도 좀 맞춰가면서 교합을 형성해 가고 있고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를 보시면 어금니 교합이 완벽하게 잘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잘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치료가 끝나면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옆모습에서도 턱뼈가 잘 들어가고 머리뼈 기준으로 아래턱 혹은 위턱뼈의 위치가 예쁜 위치로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원장님께서 비대칭이 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비대칭의 개선 정도와 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큼 잘 개선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이제 저희 손을 이제 떠나셨어요. 입꼬리에 비대칭이 좀 남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래, 저는 마지막에 마무리된 교합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네, 뭐 환자분께서도 잘 협조해주고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비절라인으로 다시 그래서 오늘은 그 인비절라인으로 수로 교정을 진행했던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김영재 원장님이 나와주셔서 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